수술 후에도 예전처럼 몸이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진통제 처방을 받아도 내 몸은 여전히 아플 때, 심지어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뼈에는 이상은 없는데요? 큰 문제 없어요 라고 의사가 말할 때 이대로 더 지나면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몸 상태에 적합한 재활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내 몸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배하석입니다. 재활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는 곳이죠?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대부분의 진단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야 하는지 명칭만 들으면 다 알 수 있죠. 하지만 재활학과 하면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디가 아파서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느끼시죠? 그래서 재활하면 장애 관련 치료에 대한 검색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재활학이 다루는 분야는 장애 관련 외에도 여러분의 일상과 가까이에서 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선 재활학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한 미국의 한 군의관이 전쟁 중에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수많은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이들이 전쟁이 끝나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후유증 및 장애가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만들었는데, 전투나 군사상 임무 중 절단, 두부나 척수 외상으로 인한 마비, 전쟁 공포증 등의 다양한 부상으로 고통받는 군인의 사회복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군의관은 물리치료와 심리치료를 기본으로 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고, 퇴역 후에는 1950년 뉴욕대학교 병원에 물리의학 및 재활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재활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닥터 하워드 러스크입니다. 이것이 현대 재활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재활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재활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대한재활의학회가 창립되면서부터입니다. 재활학은 다른 의학 분야에 비해서 역사가 비교적 짧지만 닥터 하워드 러스크의 말처럼 The best life you can live with what they have left, 현재 상태에서 삶의 질을 가장 좋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학이 재활입니다. 질병과 외상치료만으로 예전과 똑같이 일상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운동량도 현저하게 감소되고,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한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동작이 제한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치료 과정 중이나 후에 적절한 재활 훈련을 받아야 관절의 후유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활이라고 하면 어떤 치료를 받는 건지 궁금하시죠? 대부분 재활 그러면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치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물리치료는 핫팩이라든지 초음파 등을 이용한 열치료, 또 전기를 이용한 저주파 치료, 간섭파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재활의학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 외에 마비 환자나 몸의 움직임에 이상이 관찰되는 환자에서 재활 운동 치료도 하고, 하지의 운동 기능을 분석하고 훈련을 시키는 데 주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동작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재활 작업 치료, 또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받는 재활 언어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로봇 재활 치료가 매우 발전되어 실생활과 유사한 가상현실 속에서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발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환경을 체크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환경을 교정해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통증은 하늘이 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절이나 근육, 신경,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못하는 우리 몸들은 주인에게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학문적으로는 통증은 불쾌한 감각 또는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삶을 유지하는 데 나의 몸을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심각한 감염이 되는
된다든지 염증이 생겨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목숨까지도 위험해진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못 이겨서 습관처럼 진통제나 진통주사를 찾으신 분들 병원에 많이들 오십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통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병이 나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꾸 쑤시고 아프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인데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통제는 절대 치료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원인을 찾도록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관절염 주사 치료는 주사를 이용해서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관절 안으로 직접 우리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질환을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과 염증, 부종과 같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이 스테로이드 뼈주사입니다.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강하게 억제하는 데서는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주사를 한번 맞으면 자꾸 그 주사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맞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힘줄이 파열될 수도 있고 관절 주위의 어떤 지방 조직의 감소, 피부 변색, 괴사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로이드는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적이지만 손상된 조직이 재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생을 강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약물을 오래 쓰시는 것은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연골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연골주사는 손상된 연골의 마모를 더디게 하고 또 뻣뻣해진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주사입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마치 연골을 재생시켜 줄 것 같지만 실제로 인체에서 연골 재생이 확인된 약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진통주사는 그 자체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통증만 치료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육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보통 한 최소 4주, 힘줄이나 인대의 경우에는 최소 6주, 뼈의 경우는 최소 8주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재활의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절을 좀 삐끗하셨다. 대부분 빨리 가서 도수치료 받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도수치료 받으러 간다 그러면 엎드린 채로 막 이렇게 우두둑우두둑 소리 들면서 마사지나 안마 받는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정확하게 도수치료란 거는요. 손으로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숙련된 전문 치료사가 직접 맨손으로 신체를 자극해서 관절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일반 마사지와 도수치료를 혼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도수치료는 근육을 포함해서 인체를 구성하는 뼈, 근육, 신경계 등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도수치료 전에는 반드시 신체 검진, 엑스레이, MRI 등 객관적인 검사 기반을 통해서 환자의 통증과 기능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근육 및 관절의 움직임을 교정하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는 아닙니다. 대한임상통증학회에서는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 장기간의 도수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도수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다 호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리의 통증이나 목의 통증의 경우 자세 이상으로 온 경우가 많은데요. 바른 자세를 잘만 유지를 해주어도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앉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대고 앉음으로써 허리 주변의 근육의 부하를 줄여서 허리 통증을 막아주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주로 아픈 부위는 이 팔꿈치의 바깥쪽, 또 아니면 요즘은 이제 안쪽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같은 원인입니다. 손을 돌리는 동작, 우리 문고리 돌리고 빨래 짜고 병따개 따고 이런 동작을 할 때 테니스 엘보가 많이 생깁니다. 짜는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팔을 이렇게 몸통에 붙이시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짜든지 빨래를 짜든지 병을 따든지 이렇게 돌리시면은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는 약물이나 물리치료가 아닌 바른 자세와 동작을 통해서 각 관절을 부상 없이 잘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재활의학은 어떤 상황에서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입니다. 마비나 절단 등의 심한 장애로 인해서 삶의 질의 저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이나 관절의 가벼운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 제한으로도 삶의 질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 내 자세는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시고 생활 속의 재활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